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11월부터 12월 초순, 딱 이 시기에 응급실 환자가 2배로 폭증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한겨울도 아닌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입니다. 한국심장학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단 1도만 떨어져도 심근경색 발생률이 2.2% 증가한다는 겁니다. 1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오늘 좀 쌀쌀하네 하는 그 정도의 온도 변화가 심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겨울보다 오히려 11월에서 12월 초순,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감기 무섭죠? 독감 무섭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얼어붙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3가지 치명적인 질환에 관한 겁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폐렴. 이 3가지가 바로 겨울철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초기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좀 피곤하네, 머리가 좀 아프네, 기침이 좀 나네,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3가지 질환으로부터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겨울철에 따뜻한 방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맞다, 틀리다? 대부분 맞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따뜻한 실내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폭등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일 때 혈압이 평균 30mmHg 이상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정상 혈압이 120이라면 갑자기 1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간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식을 파괴하겠습니다. 추울 때 따뜻한 술 한 잔이 몸을 덮인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몸이 따뜻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혈관이 확장되면 체온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술 마신 후에 추위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위험이 훨씬 커져요. 게다가 알코올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불규칙하게 뛰면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죠. 이 상태에서 추위까지 더해지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급증합니다. 3번째 상식을 파괴하겠습니다. 단순한 기침이니까 감기약 먹고 쉬면 된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40%가 단순 감기 증상 뒤에 폐렴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40%요. 기침이 3일 이상 계속되고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녹색이고 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감기가 아닙니다. 폐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노인 폐렴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약회사들은 겨울철에 심혈관 약 매출이 늘어나는 걸 원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예방에 대한 공공 캠페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보다 생활 습관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의료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겨울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 캠페인 예산이 치료, 약물 개발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프면 약을 팔 수 있지만 건강하면 아무것도 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려야 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근경색, 쉽게 말해서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병이에요. 겨울철에 왜 심근경색이 급증할까요? 첫 번째,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심장이 받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두 번째, 겨울철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몸이 열을 보존하려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거든요. 끈적한 혈액은 혈전, 즉 피떡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 피떡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세 번째, 새벽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 이 시간에 심근경색 발생률이 3배나 높아요. 왜냐하면 잠에서 깨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한심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는 60대 이상 남성 중 매년 약 500명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500명이요. 이분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한 건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겁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통증이 아니에요.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10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이건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심장신경이 왼쪽 팔과 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식은땀과 구토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메스꺼우면서 토할 것 같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 피로감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골든타임은 이 시간입니다. 증상 발생 후 2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겨울철 뇌졸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증상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아무 전조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겨울철 뇌졸중 발생률이 여름 대비 1.5배 높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에 많이 발생해요. 왜 화장실에서 뇌졸중이 많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추운 방으로 나오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힘을 주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이 과정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세 번째, 탈수 상태입니다. 밤새 물을 안 마셨으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 이걸 FAST라고 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어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A는 암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집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 중 30%는 사망하고 40%는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회복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뇌졸중 치료비와 재활비용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요양비용까지 합치면 더 올라가죠. 폐렴 많은 분들이 그냥 심한 감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폐렴은 한국인 사망 원인 3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2위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폐렴입니다. 겨울철 폐렴이 왜 급증할까요? 첫 번째, 건조한 공기입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요. 점막이 건조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하버드대 노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세포 활성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환기 부족입니다. 추우니까 창문을 안 여는 거죠. 그러면 실내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축적됩니다. 폐렴의 초기 증상 놓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기침입니다. 3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녹색이면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 미열입니다. 37.5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열이 계속되는데 노인들은 열이 잘 안 나서 간과하기 쉬워요. 세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면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식욕 부진과 전신 무력감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폐렴의 신호일 수 있어요. 노인 폐렴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폐혈증은 폐의 세균이 혈액으로 퍼져서 전신을 감염시키는 병이에요. 사망률이 50%에 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정말 무섭죠?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예방 3대 원칙. 첫 번째, 새벽 운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새벽 운동을 해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예요. 운동은 오전 9시 이후에 하세요.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반드시 실내에서 10분 이상 스트레칭 하세요. 두 번째, 외출 전 5분 적응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현관에서 5분 정도 서서 몸을 적응시키는 게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을 상비하세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처방받으세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단,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가슴 통증이 오면 119부터 부르세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 드세요. 이게 생사를 가릅니다. 뇌졸중 예방 3대 원칙.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침대에 앉아서 1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을 매일 재세요.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화장실과 욕실을 따뜻하게 하세요. 화장실에 소형 히터를 놓으세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FAST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얼굴 마비, 팔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3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폐렴 예방 3대 원칙. 첫 번째,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세요. 습도가 50% 이상이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아서 세균 침투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루 2번 환기하세요. 아침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번 10분씩 창문을 여세요. 추운데 왜 창문을 열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기를 안 하면 실내 세균 농도가 높아져서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기침이 3일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감기약 먹고 쉬면 되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3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폐렴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체온 1도 올리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이제 음식 이야기 해볼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줘요. 생강차를 하루 2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전 형성을 막아주고 혈압을 낮춰줘요. 매일 마늘 2쪽, 양파 반 개 정도 드세요. 세 번째, 홍삼입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하루 한 포씩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미역국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따뜻한 물입니다. 하루 8잔 이상 드세요. 혈액을 묽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 김치와 젓갈 같은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요.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찬 음료와 아이스크림입니다. 갑자기 찬 걸 먹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해요. 세 번째, 삼겹살, 갈비 같은 고지방 식사입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입니다. 술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의학 상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실전 지식이에요. 심근경색, 뇌졸중, 폐렴. 이 세 가지 질환은 겨울철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위협합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 작년 12월 67세 이모 씨는 평생 새벽 운동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죠? 나는 젊을 때부터 체력이 좋았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늘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작년 12월 첫 한파가 왔던 날 아침 이 어르신이 새벽 조깅을 나가셨어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공원 벤치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빨리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은 건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수축했고
거기에 추위까지 더해져서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 건강하게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운동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오전 10시 이후 해가 완전히 뜨고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운동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119 오는 그 5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그때 죽었으면 제 자식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제는 조심해요.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생명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처럼 운 좋게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겨울 한 시즌 동안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사망한 60대 이상이 약 8,000명입니다. 8,000명이요? 하루 평균 60명이 넘어요. 이 중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입니다. 만약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만약 증상을 빨리 알아챘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요. 영상 보다가 일시정지 누르고 전화하세요. 엄마, 집안 온도는 몇 도예요? 아빠, 새벽에 운동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두 번째,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친척 단톡방에, 동창 단톡방에 부모님께 직접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세요. 이거 꼭 봐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실내 온도 20도 이상,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기침, 3일 이상 계속되면 병원 가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부모님 집 냉장고에도 붙여드리세요. 매일 보실 수 있게요. 여러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병원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문풍지 몇천 원, 가습기 몇만 원, 미끄럼 방지 신발 몇만 원. 이게 다예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 10만 원으로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랑이 부모님의 생명을 지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겨울을 나고 있어요. 이 영상 덕분에 부모님께 전화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드는 따뜻한 겨울. 여러분, 겨울은 추운 계절이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심근경색, 새벽 운동 금지, 외출 전 5분 적응, 가슴 통증 10분 이상이면 119. 뇌졸중, 천천히 일어나기, 혈압 매일 재기, FAST 증상 보이면 즉시 119. 폐렴, 실내 습도 50%, 하루 입원 환기, 기침 3일 이상이면 병원.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겨울철 생명 위협으로부터 80% 이상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 행복한 가족.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는 모습, 그게 바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용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끓여서 부모님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엄마, 겨울에는 이렇게 조심해야 한대요. 아빠, 새벽 운동은 위험하대요. 이렇게요. 그 한 끼의 식사, 그 한마디의 대화가 부모님의 생명을 지킵니다. 2025년 겨울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올 겨울은 작년과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봤으니까요. 준비된 겨울,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이 오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댓글로 저 이 영상 덕분에 건강하게 겨울 잘 났어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심근경색, 뇌졸중, 폐렴. 이 세 가지 질환만 조심하면 겨울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영웅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